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쿼리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주문 정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해서 줘야 할 월을 우리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3월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죠. 입력하고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그 해당 월에 제품별로 우리 이제 주문 횟수, 그리고 최대 주문 수량, 그리고 최대 주문 금액, 얘네들을 조회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조회월 주문 내역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3월하고 이제 입력을 했더니 3월 달에 우리 이제 제품명별로 주문 횟수가 이제 몇 건인지, 그리고 최대 주문 수량은 이제 얼마인지, 그리고 최대 주문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제 새 테이블로 그렇게 이제 생성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요 이제 테이블 생성 요 쿼리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해서 만들기로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문제에서 주문 정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해서 우리 여기서 이제 쿼리요. 쿼리라는 곳을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지금 이곳에 주문 정보하고 이곳에 있네요. 그래서 주문 정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주문 정보라는 그 쿼리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은 추가시킬 게 없으니까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시켜 놓은 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첫 번째 제품명이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도 제품명을 이제 제일 처음에 나타내야 되니까 제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낼 게 우리 이제 주문 횟수,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문 수량, 그 다음이 이제 최대 주문 금액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주문 횟수는 고객번호 그 필드를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 고객번호 맨 위에 있죠? 고객번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문 수량이라는 거는 주문 수량 요 필드를 이용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주문 수량 요 필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최대 주문 금액은 주문 금액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하래요. 해서 주문 금액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주문 금액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필드 값들을 가지고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제품명별로 제품명끼리 서로 이제 묶어서 그룹을 설정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 줘야 되니까 맨 위에 이제 요약이요. 요약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요약에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제품별로 이제 묶어서 제품명을 표시해 줘야 되니까 제품명별로 묶어서 표시해 달라고 묶는 방법 요걸로 이제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고객 번호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주문 횟수를 구해 줘야 돼요. 그러면 고객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요약을 개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이라는 요 필드는 우리가 최대 주문 수량 얘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주문 수량을 가지고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문 금액 요 필드를 가지고 우리는 최대 주문 금액을 또 표시해 줘야 되니까 얘를 우리가 또 최대값 요걸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대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제품명 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그러면 제품명에 우리 정렬하는 곳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오름차순 요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 고객번호다, 주문 수량이다, 주문 금액이다, 얘는 이 제목으로 화면상에 표시가 되면 안 돼요.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야 되겠죠.
해서 우리 고객번호 요 앞에 이제 찾아가서 여기다가 주문 횟수다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문 수량도 문제에 써져 있는 것처럼 최대 주문 수량이라고 이렇게 직접 제목을 써주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문 금액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찾아가서 최대 주문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화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들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뒤에다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이제 months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우리가 조회할 그 월만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했을 때 그때 해당하는 그 월에 대한 그 데이터들만 제품별로 주문의 수다, 최대 주문 수량이다, 최대 주문 금액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문 정보라는 이 쿼리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이제 주문일이 있죠. 그때 이 주문일에서 내가 3이라고 쓰게 되면 3월 달에 주문한 그 데이터들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주문일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요 주문 정보라는 이 쿼리가 있어요.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이 쿼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주문일이다 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필드가 있는데 이곳에 보니까 이 주문일은 연, 월, 일이 싹 다 이제 입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3이라고 월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 주문일에서 3월 달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만 추출해서 그거를 이제 결값으로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주문일에서 우리가 월만 추출할 때 요 이제 months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추출한 다음에 내가 입력한 이 3월과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문 정보 요 쿼리는 이제 꺼버릴게요. 그리고 주문일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시킨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주문일을 우리가 이제 months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months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주문일은 필드니까 필드명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문일에서 months 월만 이제 추출해 주겠죠. 그렇게 이제 추출한 그 값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띄워서 이제 값을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이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 이제 조건에다가 이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조회할 한 칸 띄고 월 가로 열어주고요. 1부터 5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메시지에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입력하세요 라고 있고 그 뒤에 요자 뒤에 점 같은 게 혹시나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이런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조건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이 메시지의 내용을 쭉 쓰게 되면 이제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3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주문일에서 3월달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이제 찾아주겠죠. 지금 이 주문일이라는 이 필드는 이 조건을 내가 걸어놓은 거,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끼리 묶어서 표시할 게 아니죠. 지금 이 주문일은 우리가 왜 추가시킨 거예요? 우리가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약을 묶는 방법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조건으로만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화면상에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원래 표시라는 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얘를 이제 조건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할 거 이제 다 해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먼저 이동해주고 맨 앞에 실행이라고 있죠.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이 메시지가 우리 문제 그림에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 3이라고 이제 입력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여기다가 3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제품명이 잘리죠. 이렇게 이제 잘리는 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해 주면 되고, 그리고 얘도 그렇고 지금 제목이 잘려서 표시가 돼요. 그것도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이제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제품명이다, 주문 횟수다, 최대 주문 수량, 최대 주문 금액하고 요 제목 이제 다 똑같죠. 그리고 도라지 배즙이다, 석류즙이다, 양배추즙이다, 양파즙이다, 포도즙이다, 호박즙이다 해서 요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문 횟수도 2, 7, 8, 5, 4, 6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14다, 17, 20, 17, 19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최대 주문 금액도 쭉 봤을 때 이제 문제 그림과 제가 작성한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레코드의 개수도 6개 똑같이 이제 나왔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완전히 똑같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표가 다 풀었으니까 이 쿼리를 이제 끄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쿼리를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새 테이블을 이제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의 유형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의 유형은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 쿼리다라고 해서 테이블 만들기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고 그때 테이블의 이름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월 주문 내역 결과 이걸로 이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테이블 이름에다가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조회월 주문 내역 결과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테이블 명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 이제 테이블의 이름을 쓸 때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테이블의 이름을 쓰는 거니까 테이블의 이름은 이걸로 알았으니까 얘를 이제 입력해야죠. 근데 문제를 잘못 보고 여기다가 얘를 이제 입력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만약에 테이블의 이름을 내가 잘못 썼다. 그러면 그냥 틀린 걸로 채점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 잘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조회할 월을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3월이라고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6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조회월 주문 내역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나온다고요. 여기서도 이제 열 너비가 다시 좁아졌죠. 좁아졌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저장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도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여기서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 쿼리 이름에다가 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얘는 테이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조회월 주문 내역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조회월 우리 주문 내역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주문 금액의 합계를 이제 조회하는 제품별 광역시 주문 내역 요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려고 문제가 나오면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뭘 써야 되는지, 열 머리글로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값으로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먼저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이제 제품별로라고 했어요. 제품명이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지역별로라고 했어요. 지역은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때 주문 금액의 합계가 지금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제품명별로 우리 지역별로 주문 금액의 합계가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나타난 거고,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총 주문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이 값들은 얘네들의 이 값들의 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나타난 이 내용이 우리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고, 이 위쪽에 있는 이 지역이 우리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제품명 얘는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된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총 주문 금액 얘도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 머리글 2개,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창이 떴죠.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주문 정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주문 정보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요 쿼리 요거 이제 추가시켜 놓은 거 요걸 가지고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 그걸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자, 쿼리 유형에 우리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니까 크로스텝 요거 이제 한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다가 행 머리글로 제품명을 먼저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제품명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제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사용할 게 광주광역시다, 대구광역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 지역별로 나타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역이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값들이 우리 주문 금액의 합계라고요. 해서 주문 금액을 나타냈는데 그때 이 값들의 또 합이 총 주문 금액이다 해서 이 앞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 금액 그 필드요. 그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해주고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하나의 주문 금액 얘를 가지고는 우리가 총 주문 금액 얘 행 머리글로 쓸 걸 만들 거고요. 뒤에 있는 이 주문 금액을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 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 값들 이거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이 제품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제품명별로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제품명별로 이제 묶어서 표시해야죠. 해서 요약을 그냥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지역도 우리가 지역별로 묶어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요약을 그냥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돼요. 해서 첫 번째 있는 이 제품명은 우리가 행 머리글로 쓸 거다. 그리고 지역은 열 머리글로 쓸 거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 주문 금액이요. 이 주문 금액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총 주문 금액 얘를 이제 만들 거라고요. 그때 이제 제목부터 쓰자고요. 화면상에 이제 표시할 때 그때 제목은 총 주문 금액이다. 이걸로 이제 표시해 달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주고 콜론을 써서 지금처럼 제목을 따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 주문 금액에 우리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할 거니까 우리가 요약을 합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총 주문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주문 금액이요.
이 주문 금액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합계를 표시해달라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얘는 이제 실제 값으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값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에 맨 앞에 보면 우리 실행이라고 있죠.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레코드의 개수는 총 6개가 맞죠? 그리고 맨 앞에 이제 제품명이다. 제품명. 요 이제 제목도 맞고요. 그때 도라지 배즙부터 시작해서 호박즙까지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거 맞고 그리고 그때 이제 총 주문 금액이다. 이 제목으로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근데 그 밑에 이제 금액들을 보니까 금액들이 조금 달라요. 제게 금액이 더 크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이렇게 7개 지역이 쭉 표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광주광역시다,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하고 이렇게 이제 6개만 표시가 됐다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얘가 이제 빠져야 돼요. 지금 제 거는 서울특별시가 표시가 됐지만 문제 그림에는 그 서울특별시가 표시가 되지 않았죠.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지역 필드요. 지역 필드의 그 값이 광역시로 끝나는 그 제품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건 한번 걸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역에다가 여기다 이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광역시로 끝나는 제품만 대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맨 끝에 세 글자만 광역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를 이제 이용할 수 있어요. 해서 만능 문자 별표 요거 찍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 뒤에만 우리 광역시라는 글자로 끝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줄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만능 문자를 썼으니까 이제 라이크 연산자 이걸로 우리가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을 우리가 지역이라고 따로 있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광주광역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렇게 이제 인천광역시까지 나왔는데 아까는 요 사이에 서울특별시가 있었는데 서울특별시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6개 광역시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타나면 맞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총 주문 금액을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 문제 그림과 제가 작성한 게 똑같다고요. 그리고 이런 금액들도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해 보면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금액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얘는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될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이제 지상 보니까 IIF랑 이즈널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 그리고 write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like 연산자 얘를 사용하지 말고 writ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런 말이 없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write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반드시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 그거 이제 한 번만 더 추가시키자고요. 그러면 지역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 맨 뒤에 이렇게 이제 지역이 추가가 됐죠. 그때 이 지역에서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올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RIGHT 하고 write 함수로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 지역이라는 그 필드 값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만 꺼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세 글자 꺼내 온 게 우리 광역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 조건에다가 광역시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시킨 거죠. 해서 이 묶는 방법을 우리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했을 때 정상적으로 결값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서울시가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디자인북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지역이라는 필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얘를 우리가 이제 라이트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해서 지역을 따로 이제 추가를 시켜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세 글자 꺼내 달라. 그렇게 이제 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 꺼내 온 게 광역시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지상이 다 끝났고 세 번째 지상 얘도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네 번째 지상이요. 지역별로 주문 금액의 이제 합계를 표시할 때는 주문 금액 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래요. 계산을 하고 우리 이제 빈 셀에는 별표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값들이 없는 그런 셀들은 전부 다 이제 별표 U 곱하기 Q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주문 금액의 합계를 구했을 때 그때 값이 비어 있어?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즈널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나타나는 그곳이 지금 이 주문 금액인데 이 주문 금액을 우리가 IIF로 빈셀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빈셀일 때는 별표를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을 때는 주문 금액의 합계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주문 금액 그 필드를 우리가 이제 IIF로 이제 묶어서 써줘야 돼요. IIF 써주고요. 그때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주문 금액의 합계를 구했을 때 그때 값이 비어 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 주문 금액의 합을 구할 때 문제에서 지금 sum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죠. 해서 sum으로 이제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주문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sum으로 묶어주면 주문 금액의 이제 합이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은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내가 주문 금액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비어 있어.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이제 is널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문 금액의 이제 합을 구할 거고 그 합이 비어 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만약에 비어 있을 때는 참 true라는 그 값이 나오겠죠. true 값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우리 이제 별표 요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비어 있지 않다라는 그 소리니까 우리 주문 금액의 합을 그대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여기서 주문 금액의 합을 이제 구하고 주문 금액의 그 합이 is널 비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비어 있다면 true 값이 이제 나올 거고요. 만약에 비어 있지 않다면 false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true가 나왔다. 그 얘기는 해당 셀이 이제 비어 있다라는 그 얘기니까 참일 때 이 별표를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false가 나왔다. 그러면 주문 금액이 있다라는 그 얘기니까 주문 금액의 합을 표시해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문 금액 구한 거 이곳에다가 방금 썼던 IIF 그 함수식을 이렇게 이제 쭉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의하게 아까 우리가 주문 금액의 합계를 구해 달라고 합계로 바꿨었는데 얘는 지금 내가 식으로 사용한 그 결과값을 화면상에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그 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가 들어가고 그리고 원래 합계가 있던 그 위치에는 이렇게 그 값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똑같아졌으니까 맞게 이제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디자인북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디자인북이 클릭이요. 그럼 이제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네 번째 이 지상도 전부 다 이제 문제를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지상 보니까 IIF 요거 이제 사용했죠. is널도 사용했고요. sum, write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렇게 설정해서 문제를 다 푼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라이트 함수 얘가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지역에다가 우리가 아까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아까 조건을 썼었죠.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따로 지역이라는 그 필드를 따로 추가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IIF 이 식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우리가 값으로 표시해야죠. 해서 요약을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이 식에서 계산한 그 결과를 값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IF가 됐든 라이트 함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앞에 자동으로 EXPR2다, EXPR1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데 이런 제목들은 지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얘는 내가 이제 조건으로만 쓸 거니까 앞에 어떤 제목이 붙든 화면상에는 출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IIF 요 함수에서도 결과값만 우리가 사용하지 우리가 이 제목이 화면상에 표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 이런 것들은 화면상에 실제로 이제 출력될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이런 게 이제 붙어 있어도 우리가 신경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도라지 배즙이다 하고 요 글씨가 살짝 잘리니까 얘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제품명들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죠? 총 주문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 금액들도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비교해 보면 금액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하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출력된 그 결과값도 전부 다 똑같다고요. 그때 레코드의 개수도 총 6개, 총 6개 전부 다 똑같이 다 작성이 됐죠? 그럼 이제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얘는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해서 X 버튼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제품별 광역시 주문 내역이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제품별 광역시 주문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쓰자마자 바로 엔터나 확인을 누르지 말고요.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요. 반드시 확인하고 틀린 게 없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하고 주문하고 고객 요 3개 테이블이 있대요. 이 3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제품명별로 평균 주문 수량이랑 최근 주문 일 얘를 이제 조회하는 대구와 대전 주문 현황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오른쪽에 떴죠. 그때 이렇게 이제 3가지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테이블 요걸 이제 먼저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제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주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고객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3개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할 거 다 있으니까 테이블 추가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요 3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맨 앞에 우리 제품명이 표시가 되어 있죠. 해서 제품명부터 이제 추가 좀 시키자고요. 제품명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제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 주문 수량 그걸 이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 주문 수량은 주문 수량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주문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최근 주문일 얘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최근 주문일은 주문일 필드를 이제 이용하래요. 해서 주문일이란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 결과로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다 추가를 다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 값이 도라지 배즙 이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시키래요. 그러면 도라지 배즙 요 데이터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만 조회하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도라지 배즙이랑 똑같은 것만 조회해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났다면 우리 이제 제품명에서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가 도라지 배즙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쓰게 되면 도라지 배즙의 데이터만 조회가 되겠죠. 근데 얘만 제외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아닌 걸 찾아달라. 그렇게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같다의 반대 다르다 그 기호 요 기호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다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 주문 수량은 주문 수량 그 필드를 이용해서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 봤을 때 평균 주문 수량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죠. 표시해야 되니까 요 맨 앞에 가서 제목부터 쓸게요. 평균 한 칸 띄고 주문 수량이라고 써주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제품명 별로 묶어서 우리는 이제 결값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품명은 제품명별로 묶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주문 수량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얘를 이제 평균으로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값이 나오는데 그때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게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때 실제 값이 0일 때 0.0개 그리고 실제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주문 수량 요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속성 시트가 떴죠. 그러면 이곳에 이제 형식 쓰는 칸이 따로 있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을 쓸 때 실제 값이 0일 때도 0.0개 하고 표시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0.0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 이제 개라는 그 글자까지 붙여서 우리는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그냥 개하고 한글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내용을 우리가 형식에다가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개라는 그 글자 앞에 이렇게 이제 통화기호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붙는데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형식 요거 이제 다 지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 속성 시트는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번째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최근 주문일이요. 얘는 이제 주문일 그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는데 얘를 이용해서 가장 최근에 주문한 그 날짜를 표시하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제목부터 바꾸자고요. 그럼 여기 이제 주문일 여기서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여기다가 최근 주문일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제목으로 이제 결값이 표시가 될 텐데 그때 그 주문일에서 가장 최근에 주문한 그 날짜, 가장 최근 날짜를 이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 요약을 우리가 최대값으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날짜 중에 가장 큰 날짜가 표시가 된다고요. 그 가장 큰 날짜가 가장 최근 그 날짜라고요.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가장 최근에 주문한 그 날짜가 아니라 최초 주문한 그 날짜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오면 제일 처음에 주문한 그 날짜는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찍어주면 되겠죠. 지금은 가장 최근에 주문한 그 날짜니까 최대값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날짜 중에 가장 큰 날짜, 가장 최근 날짜가 화면상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세 번째 지상도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상 보니까 지역이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이
대구 또는 대전으로 시작하는 그 제품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제품명하고 주문 수량, 주문을 이 세 가지 필드만 갖다 놨죠. 그러면 지역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줘야 되니까 지역이라는 이 필드도 우리가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지역,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지역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되니까 조건을 여기다 이제 쭉 써주면 되는데 얘는 대구랑 똑같은 거, 대전이랑 똑같은 거, 그걸 이제 찾는 게 아니라 대구 또는 대전으로 시작하는 그 제품만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어줄 때 대구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나온다면 대구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대구로 시작하는 걸 찾을 거라고요. 그러면 대구라는 그 두 글자로 시작하면 된다. 그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우리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like 연산자를 반드시 써야 되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식을 써주면 대구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씩 쓴 거를 복사,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놓고 그 뒤에다가 우리는 또 대전으로 시작하는 것도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또 컨트롤 V를 누르면 아까 썼던 게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 대구만 대전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씨만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대구 또는 대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그때 우화 연산자 요걸로 대구하고 대전 이 조건 사이에다가 우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대구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대전으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 사이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화를 써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뭔가 이제 합을 구하거나 평균값을 구하거나 우리가 뭔가로 묶어서 볼 게 아니라 얘는 우리가 단순히 조건으로만 쓸 거니까 얘를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변경하게 되면 표시라는 곳에 원래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가 조건으로 바꾸는 순간 체크 표시가 이제 해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like하고 우화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거 다 사용해줬죠.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제목들도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 보고 우리가 다 맞춰줬다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제목들을 쓸 때 요 사이에 우리 띄어쓰기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보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맨 앞에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목이 잘리죠? 요 제목도 잘리죠? 해서 우리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 그 마우스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이요. 요 뒤에도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제품명, 평균 한 칸 띄고 주문 수량, 그리고 최근 주문일. 그 제목 다 똑같죠? 그리고 석류즙이다, 양배추즙이다, 양파즙이다, 포도즙이다, 호박즙이다 해서 요 순서대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8.2개, 14.4개, 그리고 12.6개, 9.6개, 11.0개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최근 주문일을 보면 5월 12일, 그리고 5월 25, 5월 13일, 5월 26일, 5월 28일하고 요 날짜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5개, 5개도 전부 다 맞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전부 다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이건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우리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대구와 대전 주문 현황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구와 우리 대전 주문 현황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 썼다고 해서 엔터를 누르거나 바로 확인 버튼 누르지 말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오타가 없으면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조회할 지역이요. 지역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조회하는 조회된 지역 주문 목록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매개 변수 쿼리를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는데 문제에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고객하고 주문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추가 여기 이제 창이 떴죠. 그때 우리 이제 테이블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고객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주문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했으니까 이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결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 보니까 이제 성명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성명이라는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성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이 있어요. 총 주문량이라는 그 필드는 우리 따로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총 주문량이라는 거는 주문 수량 요 필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주문 수량이라는 그 필드요. 주문 수량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상세 주소를 나타내 주래요. 상세 주소는 지금 여기 이제 필드로 가지고 있죠. 해서 상세 주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때 총 주문량이라는 거는 주문 수량 요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일단 제목부터 바꾸자고요. 해서 요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총 주문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결값이 표시가 될 때 강세아라는 이 사람이 총 주문량이 몇 개인지 그 주문 수량의 합을 이제 구해서 우리가 이제 총 주문량을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명민이라는 그 사람이 전체 이제 몇 개를 이제 주문했었는지 그 주문 수량의 합을 이제 나타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결값을 나타낼 때 성명별로 묶어서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때 성명별로 묶어서 표시해 달라. 그때 주문 수량의 합을 이제 구해서 총 주문량을 계산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5명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됐지만 혹시나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동명이인 강세아가 만약에 2명이 있다면 그때 이름은 똑같지만 상세 주소는 당연히 다르겠죠. 해서 이 상세 주소별로도 묶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총 주문량이 30 이상인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 주문량 여기서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죠. 해서 이 총 주문량의 이제 합계, 주문 수량의 이제 합계를 구했을 때 그 값이 30 이상인 거 해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 30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죠. 그리고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0개일 때는 0개로 그리고 36, 그 값이 들어있으는 36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요 필드 먼저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이렇게 이제 속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 이제 형식 쓰는 칸이 따로 있죠. 해서 우리 형식 쓰는 그 칸에다가 0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써줘야 실제 값이 0일 때도 0개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거를 형식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뭔가가 통화기호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지상에 대해서 모두 다 처리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like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조회할 그 지역이요. 지역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지역을 이제 입력을 받을 건데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시켜 놓은 거는 지역이라는 그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필드를 따로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지역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킨 다음에 이 지역에서 우리 이제 매개 변수값이 뜨게 만들려면 우리가 조건 쓰는 곳에다가 이 메시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가 조회할 한 칸 띄고 지역의 한 칸 띄고 일부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요런 이제 메시지 쓸 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요런 이제 띄어쓰기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입력 맨 끝에 혹시나 점 같은 게 혹시나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서울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면 서울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할 거는 지역의 일부 값만 입력할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이 값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별표 만능 문자를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 이제 별표 붙여달라 이렇게요. 별표 써주고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맨 뒤에 가서 앰퍼센트 열어서 별표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like 연산자를 써줘야 돼요.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울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만약에 입력을 한다면 그 값은 요 자리에 이제 서울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그때 앞에 보니까 이제 별표가 있고 이어서 요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맨 앞에 이제 별표가 찍히고 이어서 서울 요 두 글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 별표를 나타내라. 그러면 맨 뒤에 이렇게 이제 서울 뒤에 별표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해서 서울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세 주소를 보고 서울이 맨 앞에만 있네. 그렇게 보고 얘를 이제 안 쓸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문제에서 조회할 지역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회할 그 지역의 일부분을 입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입력하는 그 값이 여기는 서울이라고 써져 있지만 관악 이 두 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종로가 될 수도 있다고요. 해서 내가 입력하는 그 글자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내가 입력한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라는 얘는 지금 우리가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죠. 해서 이거를 묶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화면상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바꾸는 순간 이 표시라는 곳에 원래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가 조건으로 바꾸면 우리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된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그때 마지막 지시사항 보니까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제목도 아까 바꿔줬죠.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우리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때 이 메시지에 우리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똑바로 돼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가 서울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이름이 살짝 잘리죠. 그리고 주소도 잘려서 이제 표시가 돼요. 이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모양이 양쪽 화살표로 나오면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글자들이 싹 다 이제 다 표시가 됐어요. 그때 성명이다. 그리고 총 주문량. 그리고 우리 이제 상세 주소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총 주문량, 량이라는 글자도 잘려서 보이는 것 같아요.
해서 요 사이도 우리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면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글자가 다 보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요 제목은 다 맞죠?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가 강세아, 그리고 문명민, 그리고 송현설, 그리고 전두영, 그리고 차서후하고 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총 주문량도 36개, 59개, 43개, 35개, 40개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이 상세 주소를 봐도 전부 다 똑같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결과로 나온 그 레코드의 개수도 5개가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세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 디자인 보기 좀 잠깐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을 때 제가 요 지역이라는 이 필드는 내가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라 우리 요 요약을 우리가 조건으로 아까 바꿔줬죠? 근데 얘를 조건으로 바꾸지 않고 만약에 묶는 방법 이렇게 놔둘게요. 놔두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묶는 방법으로 놓고 그리고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조회해야 할 지역의 일부를 입력해라 떴죠.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서울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해도 결과 값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한 거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그 이유가 내가 얘를 묶는 방법으로 놓든 조건으로 놓든 어찌됐든 결과값만 똑같이 나오면 전부 다 맞은 걸로 채점이 된다고요. 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설정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결값이 정확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조건으로 하든 묶는 방법으로 하든 결값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건으로 하나 묶는 방법으로 하나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쿼리 작성 다 했으면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조회된 지역 주문 목록하고 요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쿼리 이름에다가 조회된 우리 지역 주문 목록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조회된 지역 주문 목록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 테이블에 보게 되면 고객 번호가 있대요. 이 고객 번호라는 그 필드에는 데이터가 있대요. 데이터가 있으나 주문 테이블에 고객 번호 그 필드에는 데이터가 없는 그 고객을 이제 조회해서 고객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비고 필드의 그 값을 배송 연락처 확인 요걸로 이제 변경하는 주문 고객 정보 확인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게 고객 테이블에 보게 되면 고객 번호가 있고 주문 테이블에도 고객 번호가 있는데 이 두 개 고객 번호를 비교했을 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 찾으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 검색 쿼리 그거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not도 있고 in도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가 없는 고객을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not in 그거를 이제 쓰라는 그 얘기요. 이렇게 이제 브릿지 검색 쿼리를 만들 때 지금처럼 문제에서 not in을 써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not in을 써라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not in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법사로 이제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그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객 테이블에 보게 되면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러면 화면 크기 조정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고객 테이블 얘를 이제 업데이트 할 거니까 고객 테이블 얘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요 테이블을 이제 실행을 시켜서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를 보면 지금은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좀 이따가 업데이트 쿼리 요거를 이제 만들고 실행을 시켰을 때 이제 실제로 이 비고 필드의 그 값이 업데이트 되는 게 있겠죠. 그거 조금 이따가 확인하자고요. 자, 일단 고객 테이블 얘는 이제 꺼버리고요. 우리 쿼리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그 테이블은 우리 고객 테이블을 이제 업데이트 할 거죠. 해서 고객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고객 테이블만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키셔야 돼요. 문제에서 고객과 주문 테이블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써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주문 테이블도 같이 옆에다가 추가를 시켜주면 안 돼요. 우리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실제로 특정 테이블의 필드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죠. 그 테이블만 이렇게 이제 갖다 놔야 돼요. 다른 테이블이 옆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 유형을 먼저 바꿀게요. 자, 우리 쿼리 유형에 보면 업데이트라고 따로 있죠. 해서 업데이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로 이제 쿼리 유형을 변경하고 나면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거는 고객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업데이트 시킬 거죠. 해서 일단은 비고라는 요 필드요. 요 필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요 필드의 값을 뭘로 업데이트 해달라? 우리 배송 연락처 확인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배송 연락처 한 칸 띄고 우리 이제 확인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업데이트 그 란에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얘로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런 거 이제 쓸 때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요를 이제 띄어쓰기 있죠. 요거까지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조건을 아무것도 안 걸었죠. 조건을 걸지 않은 그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 고객 테이블에 들어있는 비고 필드 값을 싹 다 얘로 이제 업데이트 시켜줄 거예요. 왜? 지금은 이제 조건을 따로 걸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대로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되겠죠? 그때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그 필드랑 우리 주문 테이블에 들어있는 고객 번호 그걸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는 지금 여기 있죠? 해서 고객 번호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고 그리고 주문 테이블에 고객 번호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하이 쿼리 얘를 이제 사용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쓰는 그곳에다가 하이 쿼리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 하이 쿼리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가로로 묶어서 셀렉트문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셀렉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우리는 뭘 가지고 올 거다? 고객 번호를 갖다 달라. 고객 번호를 조회해 달라. from 어디로부터? 우리 이제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요 앞에다가 in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게 되면 이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랑 주문 테이블의 고객 번호 그게 서로 일치하는 포함된 그 데이터들만 검색해 줍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그 필드에는 데이터가 있으나 주문 테이블의 고객 번호 그 필드는 데이터가 없는 그 고객을 조회하라 그랬죠. 해서 얘랑 일치하지 않는 것만 대상으로 해라 라고 해서 앞에다가 우리가 not in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 고객 번호랑 이 고객 번호랑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 그 데이터들만 조회를 해 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지상대로 우리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했어요. 왜? 고객 테이블은 여기다가 내가 추가시켜서 이렇게 고객 테이블의 필드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작성을 해줬죠. 근데 주문 테이블은 내가 이제 하이 쿼리로 주문 테이블을 여기서 이제 이용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지상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이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핸드폰이요. 핸드폰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그 값이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핸드폰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핸드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010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핸드폰이 01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근데 똑같은 그 데이터가 아니라 010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할 때는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 별표를 찍어주면 돼요. 그때 만능 문자를 썼으니까 우리는 like라는 그 연산자를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010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해서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고객을 조회할 때는 앞에다가 이제 낫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010으로 시작하는 건데 낫이 붙어 있으니까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데이터를 검색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인이다, 낫이다, like다 이 연산자와 하이쿼리를 사용해라. 하이쿼리 이용해서 우리가 다 문제를 풀어줬죠. 그러면 이제 작성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실행 아이콘 있죠?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제 8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어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객 테이블이요. 고객 테이블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 비고라는 그 란을 봤을 때 쭉쭉쭉 내려갔더니 여기 이제 23번 고객 번호가 23번인 그 사람의 데이터가 배송 연락처 확인 그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23번 그 데이터가 배송처 연락 확인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문제 그림 봤을 때 쭉쭉쭉 내려가 보면 31번 이 데이터도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면 그 밑에 2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여기 또 1명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2명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그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 된 거 확인했으니까 고객 테이블 얘네 이제 꺼버리고요. 그리고 쿼리 내가 작성한 거 얘도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주문 고객 정보 확인이라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주문 고객 정보 확인하고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쿼리들을 다 같이 한번 작성해 봤어요. 이 쿼리도 뭐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XX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교재에 있는 해설이나 정답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